네, 지금 저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이라는 여의도의 자산운용사에서 투자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한 지는 올해 들어왔으니까 별로 안 됐고요. 사실은 저희 커리어의 상당 부분 20몇 년간은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한 IT 섹터의 애널리스트로서 각 증권회사를 여러 군데 있었고요. 원래 스타트했던 것은 현대전자라는 반도체 업계 초창기에 반도체 마케팅 본부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한 경력입니다. 종합적으로 반도체 업계에서 한 10여 년, 그다음에 증권사 애널리스트하고 자산운용에서 한 23년 이렇게 근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거에 이제 현대반도체에서 일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때는 지금과 같은 저력을 뽐낼 때가 아니잖아요. 반도체 자체가. 네, 그렇죠. 그때 상황은 어땠나요? 네, 제가 89년에 입사했는데 부터 1990년에 제가 쭉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앞서 있었지만은 삼성전자도 완벽한 1등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를 위시로 해서 그 당시 현대전자, LG 반도체 등이 일본을 추격해서 막 앞지르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반도체가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 게 당연했고, 지금과 같은 흔히 얘기했을 때 현대전자 하이닉스 다니면은 장가가기 좋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현대전자 뭐야 이런 얘기를 거꾸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조금 어려웠었죠. 그래서 LG전자, TV 가전이 훨씬 유명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30년 지났으니까요. 그럼 반도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분명히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아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는 무엇이냐, 어디에 쓰냐 하면은 어렵게 산업의 쌀이라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아시는 컴퓨터, 휴대폰, 거기에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휴대폰에서 그걸 돌아가게 만드는 머리 역할을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쨌든 컴퓨터나 휴대폰을 작동시키는 논리적인 회로와 저장하는 회로,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반도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전적 의미로 보면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중간의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그럼 딱 중간 물질이라는 의미의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질, 네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반도체는 반만 도체도 아니고 중간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냥 부도체입니다. 원래는 실리콘이 대표적인 반도체 원소인데요. 반도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자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휴대폰, PC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전기를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못하게도 하고 이런 작동을 번갈아 하거나 그 성격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전기를 통하고 어떨 때는 전기를 통하지 않고, 이런 성질이 있게 만드는 것이 반도체인 거예요. 그래서 반이라는 걸 했지만은 실제는 전기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어떻게 전기가 흐르냐 얘기하면 아주 심플하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그 움직이지 않은 도체가 있다 그러면 말이죠. 움직이게 하는 거는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거든요. 우리가 실리콘이라는 어떤 원소가 있으면은 전자가 딱 정해져 있어 서로 결합돼 있어요. 근데 새로운 어떤 원소, 그러니까 전자가 개수가 5개다, 6개다 하는 식으로 기존의 전자 수가 다른 걸 집어넣으면은 전자가 남기 때문에 돌아다니거든요. 자유전자를 형성시키는 것이 전기를 만드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아실 거예요. 트랜지스터. 최초의 인류에서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1947년에 미국의 쇼클리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진공관을 대체하는 건데 뭐 하는 거냐? 전기를 올렸다 껐다, 온 앤 오프 하는 스위치 작용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음반 같은 경우에 음반에 소리를 내잖아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저 멀리 있는 곳에 들리게만 증폭을 해야 되거든요. 소리를 증폭시키고 또는 스위치 온 앤 오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진공관이었는데, 진공관은 우리 집채만치 크거든요. 그거를 손바닥만한 그 반도체, 손톱만한 반도체로 만드는 첫 시점이 트랜지스터였던 거죠. 기능은 온 앤 오프 스위치, 그 다음에 증폭, 이것이 반도체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반도체, 현대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없으면 휴대폰이건 PC건 데이터 센터건 이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없는 거고요. 물론 우주에서 날아가는 우주선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반도체를 구성하는 게 실리콘이라는 건데 실리콘은 지구의 겉껍질의 28%로서 가장 두 번째 많은 원소거든요. 아주 흔한 원소에서 스위칭하고 증폭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온앤오프 껐다 켰다 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스위치도 그렇고 밥솥에서 마이컴에서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도 반도체거든요. 반도체의 그 수준이 다를 뿐이지 모든 것에 반도체가 안 쓰이는 것이 없고요. 전자계산기부터 PC, 휴대폰, 카메라, 그렇죠? 서버 뭐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셨던 그 반도체 시장의 규모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세계 전체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고 거기에 한국이 지금 반도체 기술을 통해서 담당하고 있는 몫도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반도체 규모를 말씀드리면 생각보다는 아주 크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 요것이 안 들어가면은 아까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휴대폰이나 PC라 이런 게 더 크죠. 반도체 규모 말씀은 대략적으로 한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D램 많이 들어보셨죠? D램이라는 것은 PC를 크고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순간순간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소자를 D램이라고 하거든요. 이 D램을 포함한 기억 소자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죠. 반도체 시장 6천억 불 중에서 반도체 기억 소자 메모리는 약 30%, 요즘은 많이 시장이 줄어서 20% 정도고 나머지 7, 80%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종류의 논리 소자라 해서 이것을 비메모리 또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시스템 반도체의 다양한 것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아시는 거는 CPU, 인텔의 CPU라든지 그 다음에 휴대폰,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머리에 해당되는 AP 프로세서, CPU랑 비슷한데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매우 다양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서 벌써 이제 반도체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반도체 원리 시효는 진공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IT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개발한 형태를 띈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알고 그렇죠. 네, 반도체 시장은 1947년도 트랜지스터 시작했고 트랜지스터는 손톱 많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트랜지스터를 직접 수십억 개 뭐 이렇게 많이 한 것을 IC라고 하는 거죠. Integrated Circuit. 여기까지는 우리가 안 들어갔고요. 대한민국 국가는. 그리고 이 IC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D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D램 시장이 나온 것이 아마 1960년 후반 70년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 70년대 처음에 D램 시장은 인텔이 완전히 시장을 잡고 있었습니다. 인텔이 D램도 하고 CPU도 다 했다가 미국식이 전 세계 시장의 약 80%를 다 잡아먹었었어요. 그러다가 80년대 들어가면서 70년대 후반 되면서 일본이 들어옵니다. 일본에 우리 아시는 NEC, 도시바, 히다치 이러한 큰 전자업체 아까 뭐라 그랬죠? 전자업체 반도체가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여기 부품 반도체를 우리가 개발하자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뭐 그 소니의 그 TV 이런 것도 그렇고 소니의 워크맨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종 밥솥 거기든 반도체를 일본 업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업체가 80년대부터 미국하고 각출을 벌였고 80년대 초반 중반 때에는 미국하고 일본의 비중이 거의 대등한 정도의 수준과 마켓 시장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기 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1983년도에 D램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곧 1, 2년 뒤에 현대전자하고 LG반도체가 진입해서 8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업체들이 시작을 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년 전 시작된 반도체 산업은 잠시 한눈을 팔면 주도권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화학 산업은 오랜 강자들이 있지만 반도체 시장은 다르다고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인텔이 D램하고 그 CPU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아까 80년 중반 되면서 일본 업체한테 치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본이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큰 것도 있지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70년도 중반 후반 될 때 아시죠? 그 오일 쇼크 시대가 옵니다. 엄청난 인플레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인텔도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인텔이 주저하는 사이에 일본 업체들은 자기네들의 내부적인 수요 때문에 반도체를 드라이브했는데 과감하게 저가 정책으로 반도체 시장을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44대 인텔이 80% 갖고 있던 마켓시어가 40%로 줄고 불과 86년, 88년 되면 인텔은 시장에서 퇴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거죠. 한마디로 결정적인 투자 기회에 우물쭈물하다가
시장을 놓친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과감하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과 이건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감하게 80년 초반부터 반도체를 하기로 한 거고요. 그걸 보고 현대그룹도 반도체 산업을 끼어든 거죠. 그러니까 돈만 갖고 된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과감하게 리스크를 떠안았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좌지우지한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최근에 다시 돌아와서 2015년도 한 7, 8년 전입니다만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을 때 좀 우리나라도 좀 긴장을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중국은 돈이 많고 인해 전술이고 대학생 똑똑하고 많으니까요. 2015년에 한 것이 2025년 향후 10년 얼마 안 남았네요. 10년 내로 중국에 필요한 반도체 수급의 수요의 25%를 자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D램 시장을 2015년에 시작을 한 거죠. 하지만 여태까지 실패했죠. 결단만 가지고 또 되는 건 아니니까 결단과 돈과 나중에 기술이 결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이제 궁금한 게 반도체 시장의 강국, 지금 한국도 이제 가장 최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이걸 강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강국이라고 한다면 강국은 이 업체한테 반도체를 안 사면은 다른 세컨드, 서드,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별로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사이클이 보통 3년, 4년마다 크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이클을 한 3번, 4번 연속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은 강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2번 사이클 정도는 돌아가요.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조, 30조 돌아가거든요. 20조, 30조 돈은 다 있어요. 근데 3번 이렇게 되면서 기술력까지 보람이 된다면 아마도 100조 정도, 지금이라면 100조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고 거기에 걸맞는 인적 자원이 수급이 되고 요즘엔 서플라이 체인도 있으니까 공급망까지 다 갖춰지려면은 돈은 한 100조 이상, 시간은 최소한 5년에서 길면은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국이 되는 거는 10년에서 15년 걸리고 근데 결단을 한두 번 잘못하면은 한 5년 내에 그걸 뺏길 수 있고 이러한 상당히 리스키한 비즈니스죠. 하지만 일단 올라갔을 때 유지하면은 경쟁업사가 따라올 때 반도체 가격이 30% 50% 빠져도 경쟁회사는 원가를 빨리 빠뜨리기 때문에 경쟁회사는 적자가 잠깐이고 후발업체는 바로 흑자가 나다가도 바로 한 2, 3분기 내지는 1년 뒤에 마이너스 50% 돼가지고 현금을 걱정하는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1등, 2등하고 3등, 4등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경험상 봤을 때 반도체 업계에서는 2등까지만 살아남는 것 같고요. 3등부터는 항상 리스크가 크다. 없어질 수도 있고 먹힐 수도 있고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1, 2등이라고 하면은 세계 시장 점유율은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D램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D램은 삼성전자가 40%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6% 7%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상당한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CPU, 우리가 휴대폰 PC에 들어가는 CPU는 센트럴 프로세서인데 누구죠? 인텔이 70% 갖고 있고 그다음에 AMD가 20% 30% 갖고 있고 나머지는 없죠. 뭐 이런 식입니다. 뭐 그래픽 메모리 GPU라고 하는 건 엔비디아가 80% 이상 갖고 있고 나머지 AMD가 좀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3등부터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하다못해 파운드리 비즈니스라 해가지고 반도체는 설계하는 회사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걸 생산하는 거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을 대행해 주는 회사는 우리가 파운드리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반도체 시장이 6천억 불이라 했는데 그중에서 자기네가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생산만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시장은 보통 한 20% 남짓 되는데 그 시장에서의 넘버원은 놀라지 마십시오. TSMC고요. TSMC는 마켓쇼가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많이 따라가서 15%에서 17% 차지하고 있고 3등부터는 여러분이 전혀 기억 못하신 종목에서 업체에서 이게 한 5%, 4%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80년대는 미국과 일본의 패권 경쟁, 90년대는 한국과 대만 등의 이제 등장으로 일본 경쟁력이 이제 악화됐다라고 하고 2000년대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주도한 시기. 네. 2010년대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급격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본부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2020년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 기업은 이제 어디라고 보십니까? 20년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D램 메모리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한 한국 업체, 중국이 굴기 따라올려다가 미국과 중국과의 그 무역 전쟁, 기술 전쟁을 일어나고 바이든 정부에 와가지고 중국에 반도체 파는 것 자체를 지금 반도체법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한국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과 기술력이 따라오면은
중국이 영원히 못 따라온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반도체를 만들 때 핵심적인 장비가 필요한데 핵심적인 장비는 미국 업체나 그 유럽 업체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틀어막다 보니까는 중국 업체들이 따라오는데 상당한 곤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상당 기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는 메모리, D램을 포함한 낸드 이 시장은 향후 한 5년에서 10년간은 한국 업체가 계속 이제 시장을 주도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뭐 다른 없던 업체가 튀어나와서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메모리 업체가 미국에 마이크론은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렇게 될 것 같고 경쟁은 그렇게 될 것. 파운드리가 문제인데요. 파운드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SMC가 한 60% 가까이 55%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우리 비메모리 시스템 LSI를 엄청나게 키우겠다 싶어서 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게 5년 됐거든요. 근데 그때도 2등이었어요. 14%, 15%. 지금도 2등입니다. 15%, 17%. 이게 1등과 2등이 이런 격차가 정도 벌어지면은 1등이 엄청난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1등과 2등이 뒷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하지만 쫓아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쫓아가는 것도 처음 5년간에 많이 쫓아가야 돼요. 지금 한 거의 첫 번째 스테이지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틀어막으면서 TSMC하고 삼성전자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TSMC하고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를 해가지고 가동되는 2025년, 25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25년에서 30년 사이에 반도체 수요적인 측면에서 폭발적인 수가 일어날 것이냐, 첫 번째. 그 다음에 중국이 계속적으로 장비를 못 만들어서 못 쫓아올 것이냐, 여기에 따라 갖고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별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도약을 할 것인지가 25년에 30년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서플라이 측면에서는 미국이 계속 막아준다는 측면과 한국이 미국에서 진출한다는 측면에서 기회가 있는 거고,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수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최근에 23년 1월부터 새해 벽두부터 얘기한 AI 혁명, 거기에 메모리가 아니고 각종 다양한 파운드리의 반도체가 필요한 거는 명확하거든요. 근데 그 속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전 세계 금융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경제가 폭락하지만 않으면은 서서히 24년보다는 25년, 25년보다는 26년에 이 다양한 비메모리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성장성에 대한 잠재력은 상당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TSMC 못지않게 쫓아가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반도체 시장에서의 의미 있는 변동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설계를 전문화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파운드리가 삼성전자가 크려면은 삼성전자 혼자만 되는 것은 아니고 각종 설계 전문 회사가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그런 업체들하고의 교류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생태계 구성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분 문제점 된 게 인력 부분 이런 걸 많이 얘기해서 뭐 이제 학생들을 더 교육하는 학교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그거 관련된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도 간혹 나오긴 네, 하는데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심할 상황은 아닌가 봐요. 네네. 인력이 부족한 건 맞아요. 이제 가장 부족한 건 많은데, 일단 수도권의 중심이냐, 수도권이 아니냐, 이것도 뭐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고, 졸업하고 나서 취직할 곳인 공장들이나 연구소도 서울 근처, 화성, 좀 멀어지면은 흔히 판교, 화성 어느 정도 벌어나면 이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유인책을 끌 것이냐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졸업한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현재 가장 그 유명한 그 SH 그 사립대학교 어딘지 아시겠는데 SH 사립대가 가장 유명하게 반도체를 서포트를 하고 있죠. 기업의 뒷받침도 받고 원래 그 탄탄한 그 교수들의 역량도 있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조차도 그렇게 학생들이 몰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했을 때 의과대학 중심으로 가는 여전히 세태가 더 강화됐지 더 약화되지 않았다는 측면이 좀 중기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려면 7년 남았는데 7년 뒤의 흐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향후 5년, 7년간은 괜찮습니다. 이미 들어갈 사람 다 결정이 돼 있는 거니까. 근데 5년, 7년까지 이런 패턴으로 공대생이나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모집할 수 없다는 그런 세태가 더 큰 문제라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외 나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해외 나가서 공부하신 분도 있고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살게끔 만들 정도로 한국이 생활터전으로 좋은 것이냐. 그렇게 따지면 한국만큼 사는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공부 많이 한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많거든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다못해 뭐 대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한국이 그런 사람들한테 터전이 좋으냐 하는 것은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서울이냐 아니 지방이냐 이런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브레인 중에 브레인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는 다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못하면은 아까 우리 TSMC 얘기했는데 TSMC가 처음에 설립된 것이 1987년에 모리스 창이라는 지금 이제 거의 100살에 가까워하는 그 분인데 그분이 미국에서 근무했었죠. 근데 그분이 다른 걸 다 포기하고 대만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시츄에이션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은 그런 상황하고도 30년 격차가 있는데 그거만큼이나 아직도 사람들을 대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메모리는 그렇게 해도 5년, 10년은 문제 없으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파운드리 비즈니스나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좀 더 다양화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는 좀 자문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